네, 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입주 기업인들이 오늘 개성공단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방북 신청서도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개성공단 재개준비 태스크포스, 또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유창근 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창근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신다고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2월 이후에 이제 전면 중단된 이후에 네.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자기 재산권이 남아있는 그 개성공단의 시설조차 돌아보질 못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뭐 다른 재개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좀 확인 좀 해보자는 방북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내 걸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 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 방북 신청이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건가요, 그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국제사회의 그 제재를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3번, 이번에 2번 전부 다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유를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6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 3번은 완전히 불허가 됐고 2번은 좀 기다려봐라 이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정부는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지금 시간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번 정부는 이제 저희들에 대해서 이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후보자 시절에도 가장 그 우선적으로 네. 저희들 입장을 고려했고 또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다리시다가 이번에 이제 재차 방북 신청을 하면서 이걸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여시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데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많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중단당했고 또 지난해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예. 이런 어떤 표명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또 바로 알리고 저희들의 입장을 해명하면서 촉구를 하기 위해서 국회로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절박하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단장님께서 개성공단 공식 1호 기업의 대표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시범 사업 때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장에다가 말씀처럼 내 설비를 그냥 두고 철수를 해야 됐던 심경 좀 듣고 싶은데요.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식을 두고 온 것 같고 또 근로자가 한 400여 명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도 눈에 밟혀갖고 오늘도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원래는 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자회견하고 있는 건 마음이 안타깝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성에 있던 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중단되면서 거래 기업이 이제 제일 크게 거래했던 기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를 좀 겪었고 거기서 막대한 피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당과 지옥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기적처럼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당시에도 일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사정이 여러 가지 딱한 사정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다른 분들 사정도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전 기업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고서 이제 워크숍을 한번 했는데 대부분 해외 많이 나가 계셨는데 특히 베트남에 나가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까지 생존하자 이제 그런 입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어렵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써 지금 2년 5개월 정도 지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저희도 지금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좀 상황이 어떤지 저희 설비가 벌써 해를 3번째로 이렇게 거듭하고 있다 보면은 2013년도에 6개월 만에 들어갔는데도 많이 훼손됐었는데 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기업인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 자식과 같은 그 설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같이 일했던 북한 노동자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또 추억도 많고 궁금하실 텐데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정이 많이 들었고 또 그들은 아주 숙련돼서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그 숙련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최강 인터뷰는 개성공단 재개준비 태스크포스의 유창군 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남북 정상회담이랑 또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희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사실 그 숨지키고 있었던 것이 1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다고 외부에서 저희 바이어들도 그러고 정말 저희들은 전쟁 나는 줄 알고 숨죽이고서 그 안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개성공단의 피해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이 더 반가웠고 이제는 살았구나. 그러셨구나.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되겠다. 바로 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끝나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컸던 겁니다. 그러십니까? 개성공단이 문을 닫던 당시에요. 그때까지 입주해 있던 기업 숫자는 얼마나 됐죠? 그 당시에 124개의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고 또 70여 개의 영업기업 등 한 200여 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200개 가까운 기업. 그럼 그중에 이 시점에서 제 개성공단에 나 다시 들어가겠다. 이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96%가 재입주하겠다. 상당히 그 높은 숫자들이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개성공단이 열리면 들어가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지난 과거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폐쇄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입주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개성공단만이 가진 무슨 이런 특징이나 경쟁력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개성공단의 이제 국민의 재산권이 그대로 지금 투자 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재산권을 갖다가 일단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이제 채권자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부터 압류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그냥 완전히 그 폐쇄되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일단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재산권에 대한 또 헌법 23조도 우리 재산권 보호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한 것이 우선 먼저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당연히 투자 권리에 대한 보장, 또 예측 경영 이런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걸 보호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확인이야 당연히 급선무실 텐데요. 재입주를 한다는 거는 거기서 계속 일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은 일단 재입주라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어찌됐든 간에 국제 룰을 지켜야 되니까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 시설 상태가 어떤지 확인만 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국제사회 제재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이거를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한다. 또 혹은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층위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는 상태 내 재산이 거기 있는데 그것이 쓸 수 있는 건지 훼손된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 상태가 2년 한 5개월 지나고 나면 거의 훼손돼서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를 보고 복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단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이제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향 설정을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빨리 안 내려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한 겁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재개가 된다면 그 재개가 되더라도 당장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재개만을 기다려온 이제 기업들이 거의 뭐 자금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어려운 경영 상태가 정상화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상태를 보고 와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복구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이제 그 실질적인 논의가 아주 중요한 입장이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지금 뭐 애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많은 손해도 보셨고 갑자기 사업이 또 중단되거나 뭐 도산한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일이 하여튼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될 텐데 하여튼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뭔지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제 그 기업들은 정치적인 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하게 투자 보장을 받는 어떤 법치 국가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면 그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합의서 1조에서 어떤 정치적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성공단은 그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랬었죠. 이렇게 이제 남북 당국 그 국가에서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신뢰 결국은 기업들이 바이오라든가 이런 건 생명처럼 그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지켜줘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북쪽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비핵화를 이제 빨리 이루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걸 잘 조치를 해서 다시는 한반도에서 어떤 그 안보적 위기보다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과거처럼 뭐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십니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조치를 또 해야 되고 또 저희들 그 96% 중에서도 70% 정도가 조건부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70% 정도가 원하는 것은 뭔가니까 그런 기본적인 보장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꼭 지켜져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재개준비 태스크포스 유창근 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